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테슬라의 인도 소식이죠. 이게 또 역대급 기록을 달성해가지고 공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야 테슬라? 우리나라 테슬라 하면은 진짜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이 이런 얘기들. 전기차 독주가 끝난다. 아니 이런 결과가 안 보이나 이게? 안 보이세요? 1분기 기록을 봤을 때 전세계, 이거 전세계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전세계로 토탈 44만 대를 생산했고 42만 2천 대를 인도를 했다고 해요. 여기는 일렉트릭이라는 곳이라서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생산량과 인도 간에 좀 차이들이 있다. 당연히 모델 3, 모델 Y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양호한 수준인데, 모델 S랑 모델 X는 약간 좀 간극이 있죠. 생산을 19,000대 했는데 이제 인도를 10,000대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또 주석을 달아놨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생산되고 나서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 텀, 예를 들면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라든지 프레몬트 공장, 텍사스, 그리고 기가베르린 이렇게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이제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배 안에 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든 모델 S, 모델 X가 지금 배를 타고 중국을 가고 유럽을 가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모델 S, 모델 X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000대의 갭은 약간 좀 재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리는 게 사실 테슬라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배 그러면 9,000대나 있다는 건데 진짜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배 들어가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테슬라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걸로 알아야죠. 네, 아무튼 간에 역대급 기록을 갱신했고, 지금 이 수치는 2023년 1분기고 작년 4분기의 기록인 40만 대, 네, 이거를 넘었다라는 거. 요새 아무래도 이게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게 되면 할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가격 인하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이게 가격 인하를 안 하더라도 테슬라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차긴 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분명히 뭐 EV6, i65도 진짜 좋은 차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카테고리가 다르다. 얘는 그냥 테슬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기록을 내세우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지금 뭐 백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 봐야 이미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비단 우리나라만 그럴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일단 역대급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고, 그럼 테슬라는 이렇게 전기차를 열심히 잘 팔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물론 오늘 영상에서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전기차가 어떻게 팔리고 있나 좀 보고 있는데, 물론 미국에 지금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 되게 많아요. GM, 포드 뭐 당연한 거고, 그 밖에도 이제 뭐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 포르쉐, 그리고 BMW, 벤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현대 기아 쪽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이거를 읊어드리면은 오늘 진짜 영상 길어지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드려 슬프니까. 슬프니까. 네, GM 2등과 3등만 볼게요. 미국에. 네, GM이 포드를 이제 넘고 이제 넘버 2. 네, 전기차 판매 넘버 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드는 넘버 3쯤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GM과 포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 이제 GM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팔죠. GM의 대표적인 전기차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볼트 EV입니다. 볼트가 있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키도 있고, 마키가 충돌 안전서 테스트 최근에 IHS에서 받은 거 되게 좀 잘 받았죠. 그 밖에 이제 F150 같은 정말 엄청난 픽업 트럭, 이런 픽업 트럭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회사인데, 이 두 개의 회사의 전기차는 이제 얼만큼 팔렸는가? 테슬라가 1등이고 GM이 2등이고 포드가 3등이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44만 대를 생산했고 42만 대를 인도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로 봤을 때가 미국으로 봤을 때는 16만에서 18만 대 정도를 인도한 것으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얼마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전 세계로 공개를 했으니까. 그럼 GM과 포드가 2등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더블 스코어를 한다고 해도 한 8만 대쯤 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시겠죠. GM이 2등이니까. 근데 판매량을 보면 그냥 2만 대? 2만 대? 2만 대? 그중에 95%는 거의 볼트 EV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GM이 이제 탑셀링 EV 쉐보레 볼트 이거를 19,700대를 2023년 1분기에 팔았다고 합니다.
야, 나머지 GM 만든 전기차 어디 갔어?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포드, 마키 어마어마한 차 아니냐? 어마하진 않고요. 미국 기업들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해오는 그런 회사들이기에 좀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전기차로 가면 또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F150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배터리 이슈 터져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니마니 지금 리콜을 하니마니 사실상 마키 하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전분기 때 만대? 이게 3등이라고? 미국의 3등? 이건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2의 4승?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레거시 업체들이 정말 맘먹고 잘하면은 테슬라 따라잡는 거 금방 한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이렇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2등인 지금이 미국에서 지금 전분기 때 2만 대밖에 못 팔았고 포드가 1만 대 팔았어요. 그럼 그 아래 미국에서 그 아래 뭐 벤츠, BM 말할 것도 없고 뭐 포르쉐는 워낙 또 고급이라고 하니까 근데 타이칸도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 현대기아는 또 이제 IRA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어 모르시는 분들이 공중파 보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산 배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제 현대기아 잘 나가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공중파에서 하시는 얘기를 대충 들으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의 EV6 아이오닉5는 여전히 IRA법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현대기아를 되게 좀 싫어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싫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가족 몇 다리만 거치면 당연히 현대기아법 먹는 분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잘했으면 하는 구석이 있고 실제로도 아이오닉5 EV6 진짜 잘 만든 차고 특히 EV9 제가 읽어드릴 게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EV9 거기에다가 GV80 쿠페 전기차 이런 거 보면 저도 그나마 진짜 기술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현대기아가 국뽕 거르고나도 진짜 테슬라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으로. 다만 이제 테슬라가 너무도 넘사벽이니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서운하게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한참 밑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테슬라는 여전히 좀 넘사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 말고 이제 중국 얘기죠. 전 중국 보면서 놀랐어요. 중국 판매량. 원래 많은 건 알았지. 근데 어떻게 한 달에 88,000대씩 팝니까? 2023년 3월에 테슬라 차이나의 테슬라 판매량이 88,869대.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우리나라 1년에 테슬라 판매량이 한 2, 3만 대쯤 될까요? 중국은 아무리 현지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하지만 88,000대? 한 달에? 분기도 아니고 한 달에? 거기다가 얘네도 다른데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홀세일인 거 봤을 때 다 뭐 익스포트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록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신된 거죠. 기존에는 최고가 74,000대 2월에 74,000대 최고치를 찍었었고 그리고 동년 동월 대비해가지고는 약 23,000대 가량이 증가한 수치 35%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국에 정말 부자들이 많으시다. 네, 물론 중국에서 좀 저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경쟁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분기에 44만 대 생산, 42만 대 인도는 전 세계에 포함한 내용이라서 여기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예상컨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판매량에서 한 5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하기는 해요. 워낙 중국이란 곳이 좀 특수하잖아요. 진짜 좀 삔또 상하면은 쫙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게 중국의 일상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 차이나가 잘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관계 같은 게 좀 잘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계속 오래 남아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중국의 합작법인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중국의 이제 그쪽에 좀 말도 좀 어떻게 좀 잘 듣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량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이런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파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루머입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예요. 차이나 EV 포스트 통해서 먼저 들었어요. 웨이보 뉴스가 이렇게 유출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뭐 AR 드라이버님이라든지 저지 테슬라님이라든지, AR 드라이버님은 좀 접으시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걸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런 평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저도 진짜 쓰고 싶은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 스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뿌리면서 학습을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하나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조건 만들어가지고 잡은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는 이런 뉴럴넷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와이드하게, 그 와이드 릴리즈가 이제 더 이상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사실 희망하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에서 그럴 여지들이 보인다는 뉴스가 지금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걸 한다? 네, 여러분들 중국 가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근데 이미 중국은 테슬라 외에 다른 회사들이 이미 이런 서비스 같은 거, 이런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국가 자체에서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테슬라가 한다는 거?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퍼질 만한 얘기들이 지금 두 번째로 올라왔다라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중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매량이 나오니까 노래방 서비스라든지 이런 특화 서비스 같은 걸 되게 좀 잘 진행해 주잖아요. 인도 할 때도 되게 멋있는 인도장에서 해주고, 이 한 달에 88,000대 팔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이제 FSD 가격을 봐야 되는데, 네, 12,500 캐나다 달러예요. 중국 돈으로. 이게 얼마인지 환산해보면은 우리나라 돈 한 120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FSD 가격이 900만원보다 무려 300이나 비싼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빠르게 진행할 그런 건덕지들이 비싸게 이렇게 FSD 파는 국가들을 통해서 좀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좀 망상인가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FSD 900만원에 파는 거, 이거 지금 2년째 지금. 저 FSD 구매자입니다. 저 지금 호구 세상에 이런 호구가 어딨어. 진짜 참 제가 아직도 이런 거 보면 참 부들부들한데 저도.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900만원 거 보면은 이건 아직 뭐 생각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라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오르면은 뭔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뭔가 FSD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그리고 이런 가격이 인상 없더라도 그런 낌새들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FSD, 오토파일럿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시고 계시죠. 지금 많이 모셨을 겁니다. 테스트가 이미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는 말아야죠 하면서도 지금 진짜 여기 더 말 안 할게요. 화나니까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고, 중국도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소식은 또 테슬라 인프라 소식. 전익남의 영상에서 테슬라 인프라 소식을 빼놓을 수 없지. 테슬라 V4 슈퍼차저 영상인데, 이게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설치된 지 한 달 정도 됐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써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뭐 후기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막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좀 이거에 대해서 짚어드릴 때 이 충전기 스펙에 대해서도 읊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매직독이 붙을 것이다, 그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뭐 선구안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V3에도 매직독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다른 차도 쓰게 해주는데 V4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유럽이야 뭐 어차피 DC 콤보로 통일해가지고 테슬라에도 포트가 장착돼가지고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예상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는데, V4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0kW까지 출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퍼 스톨 하나당.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만약에 다른 브랜드를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V4 가지고 이 스펙 가지고 읊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펙이 출력이 1000V다. 기존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이 출력이 600V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600V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펙이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전압 같은 경우는 차가 받을 수 있는 그 전압에 맞게 그렇게 맞게 돼요. 이게 500이었나 600이었나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차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 좀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냥 500으로 할게요. 근데 V4 같은 경우에는 1000V의 출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전류의 출력이 몇이냐? 615A.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1000V 곱하기 615A 하면은 최고 속도가 이론적으로 615kW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차가 지금은 없죠. 네, 뭐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겠지만, 세마이 트럭으로 이 슈퍼차저 V4를 와가지고 충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V4랑 비슷하게 생긴 메가차저에서 충전을 진행을 합니다.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열애고, 아마 이 속도를 그나마 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엔 사이버 트럭일 건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1000V 시스템 쓰는 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는 여전히 500V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속도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모델 X 같은 경우 예전에 뭐 댓글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일론 머스크도 옛날에 말을 했어요. 모델 S급의 이런 차급에는 굳이 1000V 시스템이 필요하냐? 우리 500V 시스템 가지고도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제로백, 이런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데 굳이 왜?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1000마력 뽑고 있죠. 제로백 2.1초 뽑고 있죠. 충전 속도가 느립니까? 아니죠. 이미 500V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1000V 하면 더 좋겠지,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약간 좀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이제 여기 나온 350kW에 대해서. 그러면은 350kW를 뽑아주려면은 어떻게 나와야지? 기존의 테슬라는 500V 시스템. 이게 500V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전압들을 보면은 모델 S, 모델 X가 좀 높습니다. 이거 보면 좀 높을 때 한 430, 440V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류가 615A잖아요. 그러면은 한 440에서 450V 곱하기 615 해봐요. 그래봐야 한 270, 280kW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도 높은 수치긴 하지만. 그러면은 야, 모델 S, 모델 X 전압 높게 가져가는 애들을 가지고 계산해도 350kW는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지원하지? 1000V,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1000V를 쓰는 시스템, 예를 들어 타이칸,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EV9 이런 차들은 10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50kW를 만약에 좀 제대로 좀 V4가 쏴줄 수 있다, 충분히 이전 속도를 그 차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전기를 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가지고 350kW 이렇게 하니까 얼핏 보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V4 때는 테슬라 차량도 이제 350kW 나오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충전기 스펙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테슬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델 3, 모델 Y는 그냥 뭐 250kW에서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희망의 끈을 좀 더 놓는 그런 스펙 공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이런 충전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에 공개가 되어도 그 다른 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의 일환이죠. 테슬라만 쓰려고 했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갔을까 싶기도 해요. 네, 물론 사이버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그리고 개방했을 때 1000V를 지원하는 차량이 있을 때 테슬라가 아니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온전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쏴줄 수 있는 거, 충전기 사업자로서의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거, 이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두 번째 얘기인데, 또 시작됐습니다. 이게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테슬라는 슈퍼차저 보팅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좀 슈퍼차저 예정지 투표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이쪽에 슈퍼차저를 세워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준다고 해요. 적극적입니다. 무조건 여기다 내가 세워줄게가 아니라 여기 적극적으로 좀 수소문을 해보겠다. 각자 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은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뭐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한가 싶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 예정 잡고 그냥 설치해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전 세계로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약간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5개 예정지가 이번에 좀 추가가 됐는데, 물론 기존 예정지는 다 있어요. 여기 회색에. 여기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의정부, 뭐 이게 안산 있고 한데, 특히 좀 우리나라 슈퍼차저가 이렇게 많이 생겼나 참 신기하기도 한데, 좀 슈퍼차저가 그 중에서도 좀 빈도가 덜한 데가 있죠. 면적 대비 좀 없는 곳들. 일단 경상북도가 진짜 거의 전무해요. 이 정도면 전무하다고 봐야지. 경상북도가 얼마나 큽니까? 강원도 아래 대구를 좀 이렇게 감싸는 이런 엄청난 크기의 경상북도인데, 슈퍼차저 설치 빈도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강원도 오시죠. 강원도는 지금 미쳤어. 이거 7번국도 따라가지고 지금 다 설치해놨어. 아, 진짜 강원도 진짜 대단해요. 강원도 진짜, 와, 이번에 좀 산불 때문에 되게 좀 안타까운 곳이기도 한데, 비 와가지고 좀 나아졌나, 좀 피해보신 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건 좀 별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에 이런 주무관님들께서 열심히 테슬라랑 쿵짝쿵짝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슈퍼차저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급속하게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이것 때문에 강원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강원도 이쪽 동해안 가면은 충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부터 갑자기 좀 끊기죠. 영덕부터. 특히 당진 영덕 타고 영덕 도착하면은 충전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영덕에 이제 1등이 지금 1등이거든요, 투표. 저도 이따 로그인해가지고 투표해야 되는데, 지금 영덕이 1등, 그리고 영주가 2등,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충전기 설치될 수 있는 곳들 보니까, 여기는 뭐, 김해 같은데, 김해도 있어야겠죠? 김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산. 제가 또 안산에 있었죠, 제가.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안산의 본호동의 모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되게 좀 신수한데, 고잔동 연쪽에 와스타디움 쪽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 같아요. 무조건 와스타디움에 설치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니까 무조건 여기 생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안산에도 사실 있어야 되는 곳이죠. 안산 인구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없어요, 지금. 여기 시흥, 그리고 화성도 얼마나 큽니까? 화성의 이쪽 화성. 와, 이쪽엔 진짜 거의 왜 없지? 수도권에 진짜 어지간하면 다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싶은 곳이 바로 안산이었는데, 지금 안산이 다행히도 이렇게 후보지에 올라가지고 안산에 테슬라를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 약간 좀 축하드린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안산에 계시는 분보다 안산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슈퍼차저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게 사실 맞는데, 그래도 내 주변에 생기면 좋잖아요. 아닌가? 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슈퍼차저 충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이런 노력 같은 게 테슬라는 꾸준히 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와, 진짜 이제 빼고 가다 진짜. 솔직히 좀 걱정이 없거든요. 저는 어딜 가든지 슈퍼차저 그냥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니? 전기차? 이런 거에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요새는. 초반에는 좀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지금 뭐 DC 콤보 어댑터를 통해서 DC 콤보 충전도 하지. 슈퍼차저가 이렇게 넘사인데 굳이 또 DC 콤보 있는 공용 충전기 또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 같은 것들 잘하고 있다.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거, 테슬라 코리아가 되게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쪽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 우리나라의 이피트, 이거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슈퍼차랑 비교하려고. 근데 뭐 거의 뭐,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UI 자체, 홈페이지 자체가 지금, 이거 위로 좀 올려, 확대가 안 되지? 이거 눌러야 확대돼. 이거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도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만들지. 그 와중에 또 충전사업자도 바뀌었잖아요. 여기 아세요? 여기 충전사업자 바뀐 거? 좀 응원하고 싶은데, 여기는 좀 차를 많이 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쪽 이피트 같은 경우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굉장히 테슬라 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긴 해요. 네, 그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현대기아를 제가 또 막 마냥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EV9도 있고, 전 사실 EV9보다 GV80 쿠페 전기차 버전이 가장 기대돼요. 이거는 진짜 오토파일럿 거르고라도 제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현대기아도 이런 테슬라의 무서운 움직임, 본질에서 지금 충전기 숫자로 털리면 얼마나 이게 배알 꼴리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다른 데서 이런 어디 다른 자꾸 막 이런 언론사에서 자꾸 언프를 대신해주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테슬라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전기차를 사더라도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괜찮던데 어디 가든지 급속 충전기 많이 있던데 350kW 꽂으면 야 그냥 20분이야 현대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인프라를 깔아줘가지고 아이오닉 5, EV6, EV9, 아이오닉 6 타시는 분들도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누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 비슷하게 좀 우리나 현식 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뭐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